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외도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상간자를 만나느냐 마느냐.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와 대면하는 것은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만나 안갚음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그 일이 나를 기만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더욱더 말이죠. 상간녀와 만나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와 대결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라면 상간자를 만나 그간 배우자와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간자를 만나서 그런 진실을 모두 얻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륜이 지속되고 있거나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서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이기에 100% 솔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상간자가 일부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실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인정하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심과 의문이 들 것이기 때문에 외도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상간자와 대면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싶어서라면 상간자와 대면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려주어서 상간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상간자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불륜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상간자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상간자에게 울분을 터놓는 것이 어쩌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불륜 관계를 종결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상간자들은 당신을 그렇게까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걸 걱정했다면 가정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더 상처받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슬픈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말로는 미안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상간자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죄책감을 느껴야 할 대상은 상간자보다는 외도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소송을 하기도 전에 당신을 기만하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온갖 거짓말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도로 치달았을 겁니다. 시종일관 모든 불륜 사실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나를 의부증, 의처증에 살림도 못하는 게으른 기생충 보듯 몰아세우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활화산을 폭발하듯 분노의 임계점을 순식간에 넘어버립니다. 이런 분노에 휩싸여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고통받은 만큼 똑같이 응징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배신감과 충격으로 충분히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분노가 한계점을 넘었다면 한 번쯤은 상간자를 만나 분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내 안으로 향해 화병, 우울증, 무기력증, 극단적인 자살 시도, 신체화 등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화살을 밖으로 돌려 상간자에게 발산해 응징하고 그 분노도 같이 태워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봐온 많은 분들이 상간자에게 응징하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못 자던 잠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존재일 수 있고 분노에 휩싸이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예전과 비슷하게 활기를 찾아 잘 작동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당신의 억울한 악한 마음을 상간자에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간자의 형사고소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할 만큼 내가 직접 행동할 가치가 있는지, 그들의 인생을 파탄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잘못을 한 사람이 응당한 벌을 받는 세상의 큰 이치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경고로서 위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첫 번째 조건은 배우자에 대한 무시와 기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 아내가 그 유리천장을 뚫고 상간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무시와 기만의 틀을 깰 수 있는 파급력이 생깁니다.
경제적, 감정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종속되어 주저하고 포기하고 있는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간자를 만나 소송까지 즉각적으로 이어졌을 때 이를 예상하지 못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크게 당황하며 허를 찔릴 것이기에 후폭풍으로 그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더 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행동은 상간녀와 외도 배우자가 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가정적, 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분열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처지와 잃을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불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상간자를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에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이 꼭 증거로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각종 애정행각의 외도 증거는 쉽게 발견이 될 수 있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캐내지 못해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다른 불륜 증거를 잡았어도 상간자를 만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두려워만 하지 말고 각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최소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확답받고 오기라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외도 증거라는 것은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법적인 유책 사유가 됩니다. 상간자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방어 시에도 내담자님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마지노선이 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상간자를 직접 응징하고 경고를 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나감으로써 앞으로 남편의 바람이 재발하는데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만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5가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바람을 연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